문제는 타이밍.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.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. 잘 파는 게 투자다. 유안타증권. 안녕하세요. 저는 유안타증권 패시브 애널리스트 고경범입니다. 오늘은 크래프톤 IPO 수급 리스크 점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네, 크래프톤 IPO가 연기가 됐습니다. 금감원에서 증권신고서를 재제출을 요구를 했는데요. 유사한 케이스로 그 진단키트 업체인 SD바이오센서가 있습니다. 이틀 만에 증권 신고서를 다시 냈는데 예전에 이제 공모가액이 좀 높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감소를 시켰고요. 결국은 상장 시가총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. 증권 신고서는 이틀 만에 제출을 했습니다. 그 일정들이 보통은 한 4주 정도 일정이 좀 미뤄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승인이 됐을 때 상장 예정일이 이제 정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. 아마 청약일은 한 7월 정도가 될 거고요. 역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공모가 밴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런 부분이 좀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지금 시가총액 밴드는 23조에서 28조 가량이 좀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일정들은 아무래도 좀 연기가 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. 저희가 IPO를 할 때 기업은 정당한 가치를 좀 더 높게 받고 싶어 하고 주관사 입장에서는 그 IPO를 흥행을 시키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. 네, 공모 가격을 산정을 할 때 피어 그룹이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, 거기에 대한 종목들의 PER이 평균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크래프톤 IPO 같은 경우에는 게임 업종이죠. 근데 광범위하게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. 미디어 엔터 종목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고밸류인 월트 디즈니나 워너뮤직을 좀 포함시키는 거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었던 거 아닌가. 그렇게 하면 뭐 게임 업종에 대한 PER 수준을 좀 고려해서 지금은 45배 정도로 산정된 부분들이 멀티플이 좀 내려가야 하는 거고요. 그거와 관련돼서 공모가액 밴드도 바뀔 거고 상장 시가총액도 좀 바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크래프톤의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은 섹터 리포트가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지수 변경을 좀 담당하는 입장에서 코스피 200에 좀 편입이 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IPO를 좀 많이 살펴보긴 했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지분이 좀 있을 거고 원래 뭐 최대 주주가 아닌 지분들 자사주 이렇게 있는데 우리 사주가 먼저 배정이 되고 기관이 수요 예측을 통해서 우리 사주 물량이 있고 기관 공모를 통해서 배정되는 물량이 있습니다.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신청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가변적인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뭐 SKIT 정도 된다고 보고 우리 사주가 모두 다 신청했다고 가정을 해도 유동 물량이 이제 38.5%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상장 첫날에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상당히 좀 많다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우리 사주 측면을 좀 보면은 공모가 워낙 흥행이 좀 됐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 200에 좀 편입될 수 있었던 후보군에 대한 IPO를 좀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4가지 종목의 IPO를 좀 보고 있습니다. SK바이오팜, 하이브, SK바이오사이언스, SKIT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 사주의 인당 공모 금액을 보통은 한 6억 원에서 뭐 바이오사이언스는 3.5억 원. 그러니까 4개 평균이 한 7.3억 정도 됐습니다. SKIT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게 회사가 좀 대출을 보증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좀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을 좀 제외한다고 하면 평균이 5.2억인데 크래프톤이 우리 사주 물량이 다 소화가 된다고 하면 인당 8억 원 이상을 공모를 해야 합니다. 이 부분은 조금은 우리 사주가 더 남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. 뭐 우리 사주가 다 청약이 됐다고 가정을 해도
상장 당일날 풀릴 수 있는 물량이 4대 IPO 같은 경우에는 한 평균 한 13% 정도 됩니다.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38.5%라는 거는 좀 상당히 좀 과도한 측면이 있을 거고, 상대적으로 유동 물량이 좀 큰 부분 때문에 뭐 주가가 조금 부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, 유동 물량이 많다는 거는 매도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는 부분인 건데, 이 부분이 좀 너무 높다는 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,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. 공모에 대해서 좀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VC 벤처 캐피탈 지분들이 좀 많습니다. 벤처 캐피탈의 확약이 풀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오버행이 되면서 물량이 좀 나오면서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거든요. 이때도 좀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기회 요인이 꼭 공모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크래프톤 공모에서 가장 우려하는 케이스는 SKIT의 케이스입니다. 상장 당일날 외국인이 한 3,600억 원 정도로 매도를 해서 상장 주식수 대비 비중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. 주가도 당일날 시가 대비 마이너스 27% 하락을 했습니다. 공모가 흥행이 될 줄 알았는데 외국인들이 상당히 매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. 저희가 이제 수요 예측을 할 때 기간이 있고 외국인이 있습니다. 보통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확약을 좀 많이 거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기관은 신청할 때 보면 한 90% 이상을 좀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비해서 외국인은 조금 확약을 거는 부분들을 기간도 좀 짧다고 알려져 있고 그 비중도 상당히 좀 낮습니다. 근데 배정받는 물량은 저희가 데이터가 뭐 SKIT밖에 알 수는 없지만 확약을 걸지 않은 물량이 있는데 배정은 또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이 부분이 좀 되다 보니까 매도가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, 외국인이 확약을 걸지 않고 매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위험할 수가 있다.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. 물론 뭐 외국계 증권사가 IPO를 주관했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더 많이 배정받고 더 많이 매도한다, 이런 가설이 있기는 하지만 펀더멘털 측면이 괜찮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.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공모 가격이 조금 합리적이라고 좀 생각했을 때 외국인 좀 배정이 많이 받았지만 뭐 매도가 컸다,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. 하지만 뭐 공모 가격에 대해서 합리적인 부분이 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외국계 IPO 주간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채널 자체가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좀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확약을 걸지 않고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컸던 부분들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근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 SKIT 아까 무서운 매도 좀 확인을 했을 때 그거보다 IPO 주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. 이 부분을 좀 봤을 때는 공모 가격이 정당하게 형성되지 않으면 조금은 더 위험할 수 있는 리스크는 있다. 이 부분은 청약에 참여하실 때 조금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크래프톤 IPO 그 수급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지수 편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지 못했습니다. 아무래도 공모 가격이나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저희 자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했는데 그 논리가 좀 레짐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. 후속 자료를 통해서 그 부분은 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고요. 크래프톤 청약에 참여하실 때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 좀 자료로 정리를 해봤습니다. 네,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문제는 타이밍.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. 유안타 T레이더. T레이더 유안타 T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T레이더